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뭐냐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유명 또는 비트코인 재무전략 채택. 항상 상승장의 초입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느냐? 백분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어제 일본에서 막 귀국을 한 상태고요. 저는 지난주에는 그래서 일본 도쿄에 있었어요. 지난주가 웹엑스 컨퍼런스라는 일본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의 또 주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며칠 상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매수 압력이고 무엇이 매도 압력인가를 한번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요, 호재 세계, 그 다음에 악재 세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재, 이 생각보다 괜찮은 매크로 경제 지표입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트위터 X 계정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지난주 8월 29일에 공개된 여러 가지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한번 볼게요.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컨센서스를, 익스펙테이션을 상회한 것들이고, 빨간색이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하회한 것들이고, 요 하늘색이 맞춘 겁니다. 정확히 맞춘 건데, GDP 일단 미국의 2분기 GDP 2.8% 예상 대비 3%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좋았고, 그 다음에 개인 지출, 소비 지출이죠. 소비 지출도 0.7%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소비도 아직 꺾이지 않고 좋았다 라고 나왔고, GDP 프라이스 인덱스, GDP죠. GDP의 가격 지표입니다. 가격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 거니까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초록불이냐? 초록불이죠. 높게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근데 이제 해석하건대,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오히려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초록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이제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PCE죠. 그 중에서도 음식료,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뺀 코어 PCE 같은 경우도 2.9% 예상했는데 2.8%로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 계속 보인다. 근데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으니까 뭐 기준금리 인하 할 필요 없다, 이런 지금 기조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타겟팅하는 주체 자체를 이제는 고용률로 옮긴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2% 선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고용률에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록불이 지금 4개, 빨간불이 2개,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크로 경제 지표가 괜찮아서 미국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직도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호재. 높은 금리 수준에 투자자들이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상승장의 초입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장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기준금리나 아니면은 뭔가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보세요. 2025년 12월 예상 기준금리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3에서 3.5%, 그러니까 내년 말 기준금리를 한 3% 오버 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10몇 년간,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제로금리가 이어진 게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제로금리에 적응을 해 있었어요.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근데 내년 말에 3%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다음 차트.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투자 금액이 200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냥 최대치가 아니라 2배가 넘는, 3배에 가까운, 3배가 넘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껴있는 ETF나 또는 인버스 ETF는 굉장히 고위험 투자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에 투자자들이 적응을 어느 정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님이 쓰신 기사가 굉장히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세 번째 호재. 자, 고래들이 계속해서 바이 더 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조심해서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죠.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 위험 자산으로 그들에게는 묶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바이 더 딥을 하잖아요. 가격이 내려갔을 때 더 산단 말이죠. 근데 데이터를 봐도 그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수가 283개나 늘어났어요.
지난 한 달간. 그래서 총 16,120개 지갑이 100비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7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캔들 차트가 가격인데, 가격이 이렇게 8월 5일 이후로 쭉 떨어진 때 지갑 개수가 283개가 늘어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것도 상승장 초인 모습입니다. 혹은 직전 모습이죠. 요로 때 개수를 모아놓은 고래들이 이제 유포리아 단계가 오면은 가격이 막 오를 때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재는 3개 정리를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비트코인 가격을 눌러내리고 있느냐? 첫 번째 약재. 제가 지난 시간에 달러화 가치가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요때인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위험 자산의 가격은 다시 프레셔를 받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돈이 달러로 간다는 얘기니까. 안전자산, 무위험 안전자산이 달러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6, 27, 28일, 9월 지금 2일인데 오늘 요때까지 달러화가 계속해서 인덱스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내리누르는 요소를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돼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보이는 파란 선이거든요.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제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로 잘라서 보면은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화 가치를 밀어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동일선상의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올라가면 달러화 가치를 밀어 올리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버스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이거는 좀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지표긴 한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만간 9월 6일 날 미국 실업률이 또 발표가 돼요. 8월 달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면은 고용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반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연준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서 두 번째 약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출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주 4영업일 내내 빠졌죠? 1억 2천만 불, 1억 불, 7천만 불, 그 다음에 1억 7,500만 불,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계속해서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고 있는 이 헤지펀드 같은 투자 기관들이 지금은 좀 비트코인에서 멀리 하자라는 약간 그런 트렌드가 놓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현물 가격에는 압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 악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7일 평균 활성 지갑수를 보면, 이 활성 지갑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봤을 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전송 자체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거래량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아니라 온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량을 측정을 해보면, 거래량이 이제 뭐 1비트도 있고 10비트도 있고 100비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그 액수 가운데서 딱 중간값을 찍어서 이렇게 거래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너무 큰 금액이랑 작은 금액은 이제 잘라지니까 이제 노이즈가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값 거래량 지표를 많이 보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너무 추세적으로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사람들이 사놓고 버틴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투자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77%, 78%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100비트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수도 늘어나고 있고, 100비트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고 하면 고래 투자자, 장기 투자자니까 당연히 샀다 팔았다는 잘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또 가격에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그 다운워드 프레셔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그럼 뭐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9월 6일 날 발표되는 미국 8월 실업률입니다. 8월 실업률이 예상치를 하회한다, 또는 지난달 대비해서 하회한다면, 하락한다면 금리 인하 전망이 뚝 떨어지겠죠. 이제 연준이 고용시장 괜찮네 그러면서 굳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악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연준은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주식, 위험자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호재를 입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실업률 발표 9월 6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뭐냐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유명 대기업 또는 정부들의 비트코인 재무전략 채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유명하죠. 비트코인을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사는,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뒤를 잇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는 샘너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블록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일본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녀온 일본에는 메타플래닛이라는 부동산 기업이 부동산들을 다 처분하고 지금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억 옌 어치의 비트코인 매수를 완료했다. 이런 발표를 지난주 그 웹엑스 컨퍼런스에서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상승해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이런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냐면, 물망에 올라 있냐면 델 테크놀로지, 델 컴퓨터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테슬라, 미국 정부 등이 있습니다. 다 뭐 굵직굵직한 너무나도 기대되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매수 재무 전략을 취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만 비트코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나, 매수 압력, 매도 압력 세 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를 주목해봐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지 정리드려 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